자, 여러분,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웃어? 자, 2019년 지방직 해설 강의, 보통 해설 강의를 연출 촬영으로 많이 하죠. 전자칠판도 활용을 하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서 합니다만, 이번에 지방직은 우와, 파워포인트를 만들 만한 가치를 못 느낄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한국사 1도 모르는 새끼가 고등학생 국사책 가지고 한 달 공부하고 90점을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아무리 어렵게 1년 공부해도 틀릴 수 있는 한두 문제가 있고, 내가 볼 때 한두 문제도 없지만 한 달 공부하고도 다 풀 수 있게 출제했다고. 안 믿어? 동의 안 해? 그렇지 않나 보네. 총평. 여기 총평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너무 쉬웠다. 뭘 쉬웠기 때문에 뭐가 몇 문제 나왔고 뭐가 몇 문제 나왔고도 의미도 없고요. 보통 내가 난이도 이야기하죠. 난이도. 보통 내가 이제 총평할 때는 근현대사가 몇 문제 나왔고요. 고려가 몇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제사가 막 이런 거 계산도 하고 막 표로 그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가치도 난이도 하도 그러면 하하! 씨발, 이게 시험이야?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 얼굴 표정이 굳어진다. 합격 점수. 그래서 내가 어떤 학생이 전화가 가지고 주변에 생각보다 100점이 없다. 이게 100점이 없냐? 그리고 자기도 100점 맞고 너무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95점 줄게요. 이거 90점 맞으면 진짜 장애 있는 겁니다. 자, 풀겠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확인해. 한 문제 한 문제.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국가가 옥저인 거 확인되나? 옥저인 거 확인돼. 밑면에 이제 이야기 나와요. 나 국가 어떤 나라야? 은력 사용해서 끝났어. 나는 어떤 나라? 부여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옥조와 부여에 대해서, 자, 옥조에서 무천라는 옥저가 제천행사 있나? 무천은 동해저 선지 1번 난리세요. 게르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다. 고구려잖아. 선지 2번 난리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도 오답률 계산해보고 실제로 통계가 나오진 않지만 수능 쪽에서는 이런 게 통계가 나오잖아. 막 1번으로 3% 가고 2번으로 2% 간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나가 부여인데 부여에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부여는 5부족 연맹체고, 왕이 나온 부족 외에 나머지 4곳을 사출도라고 했고, 사출도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짐승의 이름을 가진 부족장에 다스렸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가 외에 수출했다. 이거는 변한, 그리고 훗날 가야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통 1번에 3 이렇게 막 이런 것도 필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1번의 정답은 3번. 1번 난이도 자체가 당연히 하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상중하로만 난이도를 이야기할게. 1번 하. 2번 나시기. 내가 항상 그랬잖아. 고대 정치사에서 왕들 업적 가지고 보기 자료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사건의 선후관계 문제 잘 준다라고 했죠. 근데 첫 번째 내용 보면 근초고왕이 고구려 왕이었던 사유를 평양성에서 죽인 이야기야. 그럼 가의 고구려 왕은 누구야? 고국 원왕이야. 보니까 중심이 지금 고구려 중심입니다. 나의 고구려 왕은 누구야? 신라를 구원한 애 누구야? 광개토 대왕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4세기부터 고구려 왕 순서 못 외우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4세기 가자마자 미천왕, 고구원왕, 그 다음 어떤 왕 나와야 돼? 소수림왕, 그 다음 고국 양왕도 있죠. 근데 고국 양왕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광개토대왕,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4에서 5세기 넘어가고 5세기 넘어가서 장수왕, 문자명왕.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 찾으면 될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거 골라라. 소수림왕이면 딱 깔끔하게 정답 떨어지겠는데, 근데 1번 태약을 설립했다. 율령반포했다.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했다. 소수림왕이 없죠. 끝. 정답 1번. 역시 난이도 하입니다. 그럼 자, 2번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했다. 전부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선택지 2번은 장수왕에 대한 설명 아니야.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하정책 해가지고 계로왕을 잡아 죽이고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했다. 백제 수도가 한성 위례성이니까 그 위례성 차지했다. 장수왕. 광구검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 침략을 받았다.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 동천왕이죠. 이거 경찰 시험에는 제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3세기 동천왕 때 실은 동천왕이 어디를 먼저 공격해?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실패해요. 서안평을 점령했던 사람은 누구야? 여기 미천왕이었고,
그러니까 동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당시 위나라 장수 광구검의 역습을 당해서 국내성도 털리고요. 국내성을 지키는 성이었던 환도산성도 털립니다. 그리고 동천왕은 어디까지 피난가? 동해안까지. 그러니까 동해안로 천도했다. 동천왕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때 밀우와 유유의 활약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관구검이 국내성을 점령하고 만든 비석까지 존재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나? 관구검 기공비라고 해요. 이건 3세기 상황이니까 가보다 훨씬 이전이죠.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이끌고 요서지방을 공격했다. 야야야, 보통 우리가 광개토대왕이 요동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요서까지 공격했다. 이거 누구야?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으면 그냥 광개토대왕이지 않을까? 요동 확보하고 요서도 살짝 공격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래면 근초광이 요서 공격했다라고 할 때 근초광이 말갈 병력을 데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정확히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문장이고 대충 광개토대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해버리면 되지. 근데 하여간 나에 들어가려면 그럼 정답을 1번 가야죠. 이것도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3번 통일신라 경제상황. 봐, 단어 살짝 바뀌었네. 경주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 설치되었다. 경주를 왕경으로 바꿨을 뿐인데 쫄 필요가 있나? 이건 우리 어느 왕인지도 알고 있잖아. 어느 왕? 효소왕이잖아요. 그 다음 2번. 자, 이런 비단 이름 들어봤어? 아주 좋아주 들어봤어? 안 들어봤을 거 아니야. 선생님은 20년간 가르치다 보니까 서너 번은 본 기억은 있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항상 중국에서 비단 약재책을 수입한다고 하죠. 그런데 성덕왕 막 이런 왕 때 중국에 조공으로 보내듯이 선물로 보내듯이 보내는 비단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비단이 만들어져요. 봐봐, 어떻게 공부해도 이건 어렵습니다. 선택지 2번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전부 중1, 중3, 초등6, 중1, 중3, 고1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똥 선택지 하나. 근데 똥이 정답이 아니잖아. 뭐하러 그리고 공부를 어렵게 해도 모르는 내용인데 그럼 버려. 일단 대신 쉬운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선택지 넘어가야죠.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 수소와 말수 등을 파악했다. 민정부서 너무 완벽하게 통일신라 거 아닙니까? 맞지? 야, 근데 세상에 12법. 일단 12법 발달은 어느 시대부터? 우리 공부했잖아. 고려 시대부터. 고려에는 동물의 똥오줌 가지고 분전법을 실시했다. 조선시대는 밑거름 덧거름을 주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전에는 12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휴경지가 많았고 연작하지 못하고 상경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양법은 또 언제 발달해? 이양법 시작은 고려 말이고 최소한 이양법이 남부지방 확산된 게 조선시대면 발달난 표현은 어찌됐든 간에 조선 가야 되겠죠? 근데 광작은 야 이건 욕 한번 해도 해야 되지 않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광작이 나오냐? 이거 진짜 6학년 수준 아니라고? 전라도 사투리는 6학년을 6학년 그래요. 6학년 할 때마다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신경 쓴단 말이지. 3번의 정답은 4번. 이것도 난이도 하. 4번. 이게 어려웠다고 전화한 친구가 이거 하나 어려웠는데 여러분 잠깐만. 이건 완전 개똥이죠. 잘 봐봐. 근데 똥인데 50%까지 줄일 수 있죠. 전부 다 조선의 의서가 나왔어요. 뭐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의서, 농서, 법전, 지도, 지리서, 백과사전 아주 디저라고 암기하기 때문에 최소한 의박유치 세종이고 동의보감은 허준권이니까 광해군이고 향약 구급박은 고려시대 대장도감에서 만든 가장 오래된 의서이고 향약 집성방은 세조이고 알아. 그러니까 향약 구급방이 디귿이 가장 오래된 거고 두 개가 세종이니까 니은이 제일 마지막인 건 알아. 그러니까 무조건 3하고 4야. 그런데 분명히 수험생 중에 1과 2로 간 수험생이 한 15%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런 친구도 있는 게. 그럼 중요한 건 야 어떤 농서를 공부하거나 지도를 공부하거나 지리서를 공부할 때 같은 왕 때 걸 서로관계 잡으려고 연도 암기할 수 있나? 무한대가 돼요. 그럼 공부량이. 그런데 어떤 책을 봐. 어느 누구의 책이든지 간에 향약 집성방이 먼저 나와요. 의박유치보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이거 한 문제가 어려웠다니까. 실제로 세종의 문장으로 여러분 옛날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세종은 향약 집성방을 그러니까 의학서를 만들라고 명하여 향약 집성방을 편찬한 후 의학 백과사전인 의박유치를 편찬했다. 이 문제 하나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95점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근데 이것조차도 보통 공부를 할 때 세종의 의서 공부할 때 자 세종의 의서 순서대로 해봐. 순서대로 가는 공부하는 순서대로 향약, 채집, 원령부터 하잖아. 세종권 향약 재생 집성방은 태조 이성계고
이건 내가 다 암기시키잖아. 깡패 반란 그런 거 할 때면 향약 채집 원령 나오고 향약 집성방 나오고 의방유칠 이거 먼저 하죠.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신주무원록하고 뭘 합니까? 태산요록을 공부하죠. 근데 우리가 순서는 잡을 수 없는데 이거는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국정교과서 확인해 볼까? 나중에 거기서도 두 개가 향약 집성방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연도를 서로 관계 아는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 때 향약 집성방이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렇잖아. 항상 향약 집성방을 먼저 쓰잖아. 내가 의방유치 먼저 써? 필기할 때도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도 완벽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넌 떨어질 거야. 장수하세요.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편찬물 연도를 어떻게 다 외워? 그런 똥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죠. 다음 정도전의 편찬물 중에 가장 나중에 편찬된 건 무엇인가? 불시작변이 정답인 적이 있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도전의 편찬물을 다 연도 잡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정조 때 그 많은 편찬물들이 정조 때 편찬물 생각해봐. 뭐 있냐? 대전통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동문희고, 일성록, 홍제전서, 탁지지, 추간지, 증보동국문, 문헌비고, 아니면 뭐 무예도보 통지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거 다 순서 잡고 연도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똥 문제. 똥 문제지만 확률 50%까지는 누구나 좁혀나갈 수 있었고 당연히 향약 집성방이 먼저였는데 어디 보자. 이거 하나 틀렸다. 일단 이거 틀렸다 손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 좀 억울하겠지. 이거 하나가 어려웠어. 나머지 간다. 그래서 4번 난이도. 그래도 여러분 확률 50%까지는 너무나 쉽게 가니까 이건 난이도 상짜리가 아닙니다. 근데 좀 틀렸으니까 난이도 이거는 중. 응? 중상. 예? 그래 상하. 이거 하나만. 5번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선덕여왕 첨성대 이거 모르면 죽어이? 첨성대는 통일신라가 아니라 그냥 신라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선덕여왕 때 또 만들어진 게 뭐야? 황룡사 구축목탑. 똥으로 어렵게 출제될 걸 대비해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분황사도 바로 선덕여왕 때예요. 그러면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이고 가장 오래된 석탑인 거 다 알아. 됐어요? 자, 선지 3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나? 우룩하면 가야금 아닙니까? 근데 우룩이 진흥왕에게 귀순하여 충주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이거 공부했나 안 했나? 이거 공부했으면 당연히 가야금이 신라에 알려졌겠네. 3번은 아리까리 했다 치자. 4번가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 자,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벽화죠. 어찌 보면 도교적 요소가 보이는 벽화죠. 강서대묘죠. 근데 여러분 벽화는 어디에 있어? 굴식 돌방 무덤에. 이거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문제예요. 굴식 돌방 무덤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고대 문화사 공부할 때 하니까. 그런데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돌무지 무덤은 적석청은 2개만 공부시켜. 원래는 돌무지 무덤이 졸라게 많아요. 중국은 중국이지. 환도 산성에서 내려다본 고구려 집안에만 해도 수백 개가 보이고 여러분 거기에 10,000개 정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알아라라고 하는 무덤은 고구려 거 하나 주잖아. 장군총. 거기 벽화 있냐? 백제 석천동 고분에 벽화 있냐? 벽화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공간이 있는 무덤은 굴식돌방 무덤 하나뿐이야. 모든 굴식돌방 무덤에 다 벽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벽화는 굴식돌방 무덤에만 있더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절대 중짜리 난이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하짜리. 그쵸? 그 다음 6번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 국왕 누구야? 느낌상 대걸한 강경책을 펴고 있다는 거. 맞죠? 그럼 누구겠어? 태조죠. 그런데 1번 봐. 물가 조절 위해 상평창 설치했다. 약간 좀 까다롭게. 이거 오늘 수업하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 이 문제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흑창을 설치한 건 태조 왕건인데 흑창을 의창으로 바꾸게 한 게 성종이고 성종 때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도 만들어졌다. 1번은 성종, 2번 기인 사신관제도. 여기까지는 태조 왕건 괜찮아. 근데 과거제를 실시했다. 와 씨. 이제 갑자기 우리를 초등학생 취급해버린 거죠. 초등학생이 공부한다니까? 내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에 한국사를 좀 공부하는 학생 이거 8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속으로 씨발 나 80점 안 맞았는데 나보고 지금
기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 혼인정책, 사성정책, 호족을 포섭했다. 사성정책을 태조 왕건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봉간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알고 있죠? 관군 30만을 조직했다. 누굽니까? 3대 왕이었던 정종이죠. 7번 봐. 야 7번도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속장경 만든 건 누구야? 의천. 임재종 들어와서 원간석기에 불교계 정화운동 누구야? 임재종은 시험에 잘 나오죠. 보우. 이거 두 개로 끝나버리네. 의천보우가 의천보우 3번밖에 없네. 넘기지 마. 강진의 백년사 결사했다. 누구야? 요새. 근데 니을이 좀 어렵나? 여러분 진울의 호가 모구자예요. 그리고 진울이 썼던 게 수심결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좀 어렵죠. 이 어려운 걸 몰라도 정답이 떨어지게끔 출제했으니 이것도 난이도 하. 동의합니까? 봐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니까 진짜 기본 내용으로 정답은 떨어지고 어려운 것들이 정답 외적으로 삐져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선지 다 알아야 100점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8번 여러분 이 보기가 좀 누군지 어려웠겠나? 그래요. 이건 어려웠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던 임금은 세종이겠지. 그래야지 뭐. 그렇게 말고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비 출산 휴가 제도예요. 노비의 출산 휴가 제도라고 이게. 세종이에요. 이 사료가 한능검 쪽에는 벌써 한 3번 4번 출제가 된 사료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사료는 항상 나올 때마다 낯설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래 공부하지 않는 이상 낯선 사료가 돼버리죠. 세종이니까 사형수의 판결의 삼복법 정답 1번.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저 주저했으면 태종. 국방력 강화를 내 진간체들이 누구야? 세조. 도평의사사 개편하고 의정부를 설치했다. 누굽니까? 잠깐만 개편하여? 그러니까 도평의사사를 폐지하여 같은 말이에요. 의정부가 설치된 건 이대왕 정종 때고 태종 이방원의 건의로 의정부가 설치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도 이거 다 세종이라고 찍었죠? 어디 이거 틀렸다 손 들어봐. 와 틀린 친구도 있네. 누구라고 생각했냐 보기를 보고. 이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데.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오케이? 예? 그래서 8번 문제는 난이도 중까지 드릴게요. 9번.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국왕에게 황룡사 구춘탑 누구야? 자장법사.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소고개 누구야? 이것도 오늘 수업에도 나왔다. 원강법사. 그 다음 대국통을 쓰면서 계율. 야 교종 5교 암기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해봐. 시작. 보덕의 열반종, 자장의 계율종, 원효법성종, 의상화음종, 진표, 법상종. 이건 5개는 암기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선종 구사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가지산파가 제일 먼저, 마지막이 수미산파 2개만 암기해라. 교종 5교는 암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자장인 거 알았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 정확히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통일 이후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엄사상 의상. 1심 원효. 와, 진짜 선택지들 쉬운 거 봐라. 9번의 정답 2번. 10번. 다음 절에 나타난 사안과 관련있는 사건. 야 병자호란 때 종묘 사직 궁궐이 불타요? 그거 아니잖아. 병자호란 일어나기 전에 광해군이 창덕궁만 다시 만들었는데 창덕궁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궁궐 다 불타면 무슨 전쟁이야? 임진왜란. 이건 진짜 초등 6학년 문제 아니냐? 더군다나 삼포이라는 부산포, 연포, 제포에서 일어난 난인데 무슨 한양의 궁궐이. 이괄에 나는 인조 때 이괄이 한양을 점령하긴 하죠. 그렇지만 궁궐을 불태우진 않잖아요. 내용상 이건 다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혼이 우린 다 알잖아. 훗날 소론이 성혼학파, 우계학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로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원래 성혼은 이이와 동문수학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이가 임진왜란 직전에 10만 양명설 이야기했다는 거 알아 몰라? 알죠? 그런데 여러분 성혼과 이이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정확히 성혼의 아버지가 대학자여가지고 이이와 성혼을 공부시킵니다. 근데 이이는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생활을 평생 하잖아. 훗날 관직생활 하다가 관직생활을 거부하면서 27번의 관직생활을
관직 제수를 거부했던 이황과 평생 관직 생활하면서 시험 9번 봐서 다 수석했던 구도장원공 이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성원 이야기도 어떻게 하냐면 이이는 동문서학했던 이이는 관직을 시험 봐가지고 관직 생활하는데 성원은 한 번도 과거를 안 본다. 아마 공부를 이이가 더 잘하긴 잘했나 보다. 그런데 우리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살림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성혼이다. 그때 성혼은 관직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관직 생활하고 있는 관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죠. 2급 학자였으니까. 지방에 있으면서 막 분당이 시작될 때 그래 너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성혼이고 그래서 그 성혼의 학통을 서론들이 계승했다라고 하는 건 자신들이 서인에서 갈라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황이 옳고 이이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줄 안다. 그래서 성혼처럼 서론들이 성리학적이에 탄력성을 지닌다. 그런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럼 성원이 살았던 시기를 계산해봐도 임진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용상도 임진란이고 이건 진짜 중학교 1학년 국어 문제여서 정답은 2번 난이도 하. 11번. 야 그가 정도전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혁명파 사대부 그러면 정도전, 조준, 권근, 남은 그러는데 그가 남은가? 그가 조준을 만나고 그리고 요동정벌 하자고 하면 누구야? 정도전. 자, 이 역성혁명론 충분히 이해되죠? 혁명파 사대부가 역성혁명을 주장했으니까. 그 다음 한양 도성성 이 이름 내가 이야기해야 안 해. 무학대사 이론 강의 때 무학대사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봐라. 필기노트 강의할 때는 지금 필기노트 반 학생들하고 문제풀이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필기노트 강의할 땐 태조 이성계가 바로 궁궐 만들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한양천도 때만 이야기하지 이론 강의 때는 무학대사가 어떻게 궁궐 털을 잡았으며 막 왕십리 이야기부터 하며 그래서 무학대사가 지금의 한양의 도성 털을 잡았고 그 도성에 무학대사는 실은 왕이 동쪽을 바라보고 통치하기를 바랬는데 정도전이 왕은 남쪽을 바라보고 통치해야 된다라고 궁궐의 방향과 사대문, 사선문의 이름과 궁궐의 모든 건물들 뭐 경복궁이다 아니면 경회로다 이 이름들조차도 정도전이 전부 다 만든 이름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이론 강의 때 하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경제문감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두 개는 정도전 경제육전은 조준 이건 절대 암기 돼 있는 거 아니야. 문화사 아직 안 했다고 현장 학생들 문화사 하면 다 모르면 죽여버려 씨. 그런데 1번 봐. 만곤동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했다. 그럼 누굽니까? 이재현이잖아. 너무했잖아 이거는 충선왕 때. 그래서 11번도 난이도가 이거 하죠. 동의하죠? 동의하죠? 12번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것도 진짜 이건 만약에 근현대사 공부하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준 문제예요. 가는 내가 강화도 지역 공부할 때 조일 수호 아니 조일 수호가 아니다. 조일 통상 장정과 조일 통상 장정 개정 내용을 애초에 내가 이론 강의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 건 몰라도 되는데 76년 조일 통상 장정이 83년 조일 통상 장정으로 개정되는 그 내용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라고 화살표까지 이렇게 돌려줘 안 돌려줘? 이거 하라고. 여기서 뭐가 나와? 무관세가 나오고 또 양곡의 무제한 유출. 실은 양곡의 무제한 유출은 이 수험 한국사에서 만들어낸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쌀을 수출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니까. 이게 불평등 중에 하나 아니야. 아니 물론 강화도 지역의 불평등 죄악은 취해복권과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설정돼야 안 돼요. 반공용 선포 권한을 놓죠. 그쵸? 대신 일본에게 뭐 내준다? 체육대우 내준다고 얼마나 해. 그럼 이건 몇 년? 76년짜리고 얘는 83년짜리라고 얼마나 합니까? 맞지? 그럼 76년 83년짜리 나왔네. 가나 사이 경제 상황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정리 사업. 메가타는 1904년 8월 달에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고문으로 들어온 새끼인데 시기가 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 초인데 택도 없잖아. 이해돼요? 을사조약 직전에 화폐정리 사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 다음 해상공국 폐지. 야, 갑신정변의 급진기아파가 해상.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때도 보부상 이야기하면서 보부상은 다른 건 몰라도 해상공국하고 한국협회는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 했어 안 했어? 83년에 대영군이 해상공국을 만들고 84년에 갑신정변에서 급진기아파가 해상공국을 혁파하자라고 하잖아. 시기 택도 없죠. 그러니까 시기가 그나마 헷갈릴 만한 막 2, 3년, 3, 4년 안에 드는 것들로 내놨으면 여러분 그래도 항상 강조했던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출제됐지만 선택지가 좀 까다로울 수 있었겠네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야.
방공룡은 또 89년 이거 연도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럼 정확하게 82년 중간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겠어? 경제적 상황으로 중간에 조, 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내용이 들어가면 딱 정답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딱 들어갔네. 그럼 난이도 하야 이것도. 옛날 수능에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있었을 때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오답률이 10% 미만짜리예요. 그걸 동의 안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고요.